혐의가 소명됐다. 상당한 의심이 된다.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판사가 쓴 기각 사유엔 아리송하고 복잡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 비밀을 풀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비밀이 풀립니다. 그 비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동행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이번에 기각이 되면서 그러면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계속 되는 거냐? 아니면 스탑, 끝난 거냐? 뭐 정치권에서 논란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주장만 난무한데요. 이 주장이 난무할 때는 기본을 봐야 됩니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 기본은 바로 이렇게 들고 갑니다. 제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유창훈 부장판사가 적은 기각 사유입니다. 총 892자거든요. 2자. 자, 이번에 보면요. 이것도 참 재밌던데 검찰 출신 사람들은 이 대표 다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봤고요. 판사 출신 사람들 만나보면 아리송하다, 기각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들만의 뭔가 오묘한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창훈 판사가 기각하면서도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한자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 한자마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판사들 얘기예요. 그럼 그 의미를 뜯어봐야죠. 그 의미를 뜯어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인지 스톱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92자 한자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전문입니다. 첫 줄,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1번 피의자명 이재명, 피의자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맞죠? 2번 피의자의 죄명, 꼭 이렇게 띄어쓰기도 안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 법조문에서는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로치고 뇌물 등이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혐의가 하나가 아니니까요. 혐의 지금 3개입니다. 이 뇌물, 여기 적혀있는 뇌물은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북한으로 가기 위해서 쌍방울이 대신 북한에 돈을 줬다. 그러니까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거다라는 뇌물 혐의. 백혈동 개발 특혜는 배임 혐의. 뇌물, 배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알아본 위증 교사 혐의. 검사를 사칭했다는 것을 위증하도록 했다는 위증 교사 혐의. 자, 이게요. 혐의가 어마어마합니다. 뇌물이 징역 11년에서 무기징역이라고 하고요. 검찰에 따르면. 배임이 징역 7년에서 11년형. 그리고 위증교사가 징역 10개월에서 3년형. 이거 뭐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어마무시하죠? 그러면 이 혐의들에 대해서 판사는 뭐라고 적시하고 있을까요? 자, 구속을 시키는 이유는 2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1번은 혐의의 중대성. 무슨 얘기냐면 죄가 크면 구속시킵니다. 혐의가 크면. 2번째는 이게 이제 그 구속되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그러니까 구속되는 사실 이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구속이냐 아니냐. 실제로 본 재판에 가면 여기 혐의의 중대성이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거부터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본 재판 가면 이 부분이 더 이제 주목되는 거예요. 유창훈 판사가 쓴 그대로입니다. 1번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그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졌는지에 대해서 본다. 혐의의 중대성을 보는 겁니다. 1번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간에 알아봤는데 혹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립니다. 위증교사 혐의, 위증을 재판에 나가서 위증 거짓으로 증언할 것을 교사시켰다는 혐의죠. 자, 간단히 말하면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KBS에는 최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이 2018년에 문제가 되자 김진성 씨에게 거짓말로 재판에 증언할 것을 시켰다 교사하는 혐의였는데 김진성 씨가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백도 했고 이 두 사람이 나눈 통화 녹음 내용도 물적 증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혐의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혐의가 유죄로 될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자,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 백현동 개발 사업의 혐의는 배임 혐의입니다. 배임 혐의. 배임 혐의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실 성남시장이니까 성남시를 이롭게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느라고 결과적으로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쳤다. 이게 배임 혐의입니다. 볼게요. 그 배임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말하는 공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에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를 위해 개발하는 공사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이 백현동 개발은요.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민간업체가 함께 개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아시아 디벨로퍼의 정바울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김인섭 씨가 함께 하는 이 아시아 디벨로퍼와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자, 왜냐? 이 백현동 개발 사업은요. 뭐 대장동처럼 원주민의 땅을 수용해서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자리에 있던 공공기관,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리에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거의 없는 겁니다. 네. 대신 그 자리를, 그 땅을 용도를 변경해서 개발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면 그 자체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시아 디벨로퍼 민간업체들은 그냥 들어가는 걸로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면 공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그 개발 용도도 해주고 또 니네 들어가는 비용도 없으니까 일부 이익은 우리 성남시로 돌려달라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처음에 이 정바울 대표는 도시개발공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네 가지가 뭐냐? 지분을 투자하면 그만큼 이익을 배분해 주겠다. 두 번째,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면 R&D 부지, 그러니까 이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무슨 R&D 센터를 짓는 그 부지 5,000평을 그냥 주겠다. 아니면 현금 200억 원을 그냥 주겠다. 혹은 용역계약 형태로 200억 원을 주겠다. 무슨 말이냐면 요 네 가지 어떤 거든 한 200억 정도는 우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면 줄게. 왜? 이미 아시아 디벨로퍼는 백현동 개발로 인해서 1230억 원에서 2635억 사이에 수익이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거액의 수익이 예상이 되니 그중에 일부는 성남시로 돌려줄게 라고 제안을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누가 이 일을 하고 있었냐면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겠죠. 유동규. 네. 유동규가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죠. 유동규 본부장은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이쪽에서 200억 원을 도시개발공사에게 준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재명 성남시장이 유동규 본부장의 보고를 받고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인섭이 형이 누구예요? 김인섭 끼어 있으니 진상이 누구예요? 정진상 실장하고 잘 얘기해서 신경 좀 써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검찰의 영장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재명 성남시장도 유동규 본부장의 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공동으로 개발을 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즉 성남시가 200억 원을 벌 수 있다는 걸 이재명 시장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정바울 대표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빼고 싶어요. 왜 빼고 싶냐? 1번, 성남도시개발공사랑 이익을 나누는 것도 나누는 건데
도시개발공사 끼면 일이 늦어져요. 왜냐하면 공사가 끼면 성남시의회 의결도 받아야 됩니다. 또 공공기관은 절차를 거쳐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늦어지죠. 개발이 늦어지면 어떻게 해요? 금융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쪽도 보통 대출을 받아서 개발하잖아요. 근데 개발이 늦어지면 대출 이자를 그냥 계속 내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어쨌건 같이 하면 공사가 뭐 이래라 저래라 참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가 생기는 거죠. 사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빼고 싶어요. 여기. 빼고 싶어요. 그래서 정바울 대표가 김인섭 씨에게 김인섭 씨 데려간 것도 정바울 대표 말로는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성남시에 로비하려고 데리고 갔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바울 대표는. 어쨌건 이재명 시장 잘 아니까 청탁해서 공사라 빠지도록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김인섭 씨가 정진상 실장에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R&D 용지도 내고 하니까 공사까지 참여하면 우리 수익이 너무 떨어지니까 좀 빼달라. 그래서 김인섭 씨가 이재명 시장에게 이 뜻을 보고했다라고 영장에 적혀 있고요. 정진상 실장은 실무자에게 공사는 백현동 개발을 참여 안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실무진에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을 개발공사가 빠진 채 사업 공고를 이재명 시장이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00억 배임 혐의를 건 겁니다. 왜냐? 자, 이 백현동 개발로 인해서 정바울 이 아시아 디벨로퍼는 실제로 1,356억 원을 법니다. 그리고 김인섭 씨는 그 대가로 77억 원을 여기로부터 받아요. 그런데 성남시는요, 이 200억을 가만히 같이 했으면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공사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 가만히 있으면 벌 수 있는 200억을 벌지 못했다. 성남시에 손해를 결과적으로 끼쳤다는 겁니다. 이재명 시장은요, 아이 무슨 소리냐. 나는 한 푼 사익 취한 적도 없고 내가 배임을 저지를 동기도 없고 아시아 디벨로퍼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 준 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해주라라고 해서 왜 공공기관이 이전해야 하니까 그래서 해준 거지 내가 이 사람 보고 해준 게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살펴볼게요.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뭔지 이제 아셨죠? 자, 피의자의 지위 누굽니까? 최종 책임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 이 지위와 관련 결제 문건은 뭐냐면 그렇게 백현동 개발을 하도록 최종 이재명 시장이 사인한 공사가 빠진 채 개발을 하도록 사인한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관련자들의 진술이 뭐냐면 검찰 영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철저히 범행을 부인했던 공무원 여기 누구냐면 이 관계 속에서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김인섭이든 정바울이든 정진상이든 실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무자들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용기를 내서 뒤늦게나마 진실규명에 협조를 했다. 그래서 범죄의 실체가 드러난 거다.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 누구죠? 이재명 대표죠.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뭔가 개입했을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도 중요하죠.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이 부분 이제 검찰이 열심히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부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있는데 뭐가 직접 증거가 뭐가 또 필요하다는 거냐. 일단 검찰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 1차 분석은 이런 것 같아요. 자, 정진상 실장이 실무진에게 얘기한 건 있어요. 공사 빼.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빼라고 얘기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직접 증거가. 왜? 누구에게 지시를 했겠어요 했으면 정진상 실장에게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정 실장이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뭐냐면 누구도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직접 공사 빼라고 얘기를 들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판사는. 이 검찰은요, 이러면 부정부패는 한 명도 구속을 못 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억울하다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 왜? 자, 부정부패는 주로 누가 하죠? 권력자 혹은 뭐 재벌 총수, 이런 사람들이 누가 흔적을 남기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직접 증거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정진상 실장에게 공사 빼라고 하는, 예를 들어 문자나 SNS 메시지가 있거나 꼭 통화한 내용이 뭐 녹취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게 누가 남기겠냐는 거예요. 권력자가 다 누구 시켜서 하지. 검찰이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판사가 보기에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직접 증거가 부족한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사실이나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보고받은 적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난 모르고, 난 이 내용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을 엎해쳐 없앨 정도로 죄가 소명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의심은 되나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으니 그거를 아니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진짜 이거 거짓말이다 라고 확정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된 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좋은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 이 부분. 상당한 의심이 든다는 이 부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재판이 있습니다. 가장 속도가 빠른 재판은 뭐죠?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을 대선 기간에 유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려있는데 그중 하나가, 첫 번째는 김문기 처장 모른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은 내가 해준 게 아니라 국토부가 협박해서 해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 왜? 이 수사 과정에서 이 문건, 결제 서류, 그리고 관련자들의 이 진술을 종합할 때 의심이 든다라고 이 두 가지를 이 판사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할 경우에는 이 국토부 협박이라는 게 거짓말이다라는 검찰 쪽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이 재판에서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재판에서 유죄로 벌금 100만 원 선고받으면 이재명 대표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지는 재판 또 진행돼 봐야 알 수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자,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볼게요. 대북 송금의 경우 검찰로서는 산 넘어 산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보면 피의자의 인식, 피의자 이재명 대표의 인식이라는 건 뭐예요?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보냈다는 걸 알았는지 여부, 그리고 공모, 그걸 같이 꾸몄는지 여부, 관여, 쌍방울 대북 송금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밝혀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검찰로서는 이제 하나의 숙제인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락가락. 자,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화영 진술을 처음에 뭐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고 했는데 그걸 또 아니라고 접고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쪽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설득해서 말을 뒤집었다면, 검찰이 의심하는 대로 그랬다면, 지금 검찰이 얘기한 대로 이재명 측에서 이화영 진술을 막으려고 회유했다면 그게 성공한 겁니다. 어느 정도. 왜? 이화영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판사는 이화영의 진술을 봤을 때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검찰이 가장 구속이 필요하다고 한 게 이거였잖아요. 아니, 이렇게 회유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구속 안 시키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계속 회유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대목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자,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이 두 번째입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자,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충분히 증거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검찰이 다 증거 갖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증거를 없애려고 해도 없앨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 별로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 부분은 구속 여부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을 했지만 실제로 본 재판에 들어가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건은요. 그럼 두 번째, 대북 송금의 경우, 이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던 요 이제 사법방해 부분이죠. 볼게요.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라는 부분. 이게 이제 사법방해 부분입니다. 자, 뭐예요? 이화영 진술과 관련해 사법방해라는 게 알아보고 가죠. 7월에 검찰에 이화영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에게 내가 대북 송금 보고했다라는 진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보도가 되자 민주당 측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을 만나서 회유해서 이런 얘기를 같이 하게 한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 해광을 해임하고 민주당 쪽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바꾸도록 회유했다. 이 의혹이죠. 이 사법방해가 핵심을 얘기를 하면 이거와 관련해서 피의자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에 의해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판사도 뭔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에 의한 뭔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의자가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무슨 말이냐? 이재명 대표가 요렇게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라고 직접 지시 내린 자료,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두 번째,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이 뭐예요? 요 진술입니다. 요 진술.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 보고했다. 이 진술. 이거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이 진술과 관련해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법률 세계는 오묘합니다.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검찰도요, 이 얘기를 한참 뜯어봤다고 합니다. 네. 이제 법조계 쪽에서 들은 얘기는 이겁니다. 판사는요, 모든 이야기를 판결로만 합니다. 제가 판사한테 전화해서 이거 대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원래 판사는 그 대답을 안 합니다. 모든 판사는 판결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죠. 자, 볼게요.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 요 진술입니다. 임의성이 대체 뭘까요? 임의성. 뭐냐면요. 임의성은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스스로. 강요가 아니라. 근데 그러면 임의성이 없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임의성이 없다. 요 얘기는 뭐냐면 자발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뭐냐면 강요에 의한 진술이라는 거예요. 네. 임의성이 없다까지만 보면. 그런데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정의 부정이죠. 강요에 의한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슨 얘기냐? 이 발언은 이화영의 자발적인 진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이렇죠. 아니, 이화영이 자발적으로 진술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려고 한 거면 이거야말로 증거인멸 염려에
근거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판사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헷갈리시죠? 자, 일단 읽어볼게요. 자, 진술의 변화는 이런 진술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결국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건 여부의 판단 영역이라는 거.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본건 가서 그 판사가 판단할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바뀐 진술이 진짜인지는. 그리고 별건 재판, 별건이라는 건 이미 뭐 대장동, 공직선거법 여러 재판을 받고 있죠. 그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 이미 여러 건으로 힘든 상황이고 이런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라는 공적 감시, 그러니까 현직 제1야당 대표다 보니까 이미 공적 감시와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 대상의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안 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거고 안 하지 않겠냐라고 보기에는 할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가 더 정확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것처럼 세 번째,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겠다. 그래서 염려 정도 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속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 같다. 자, 이어서 이 피의자의 방어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이재명의 방어권 무슨 얘기냐면 검찰은 이렇게 봅니다. 이화영이 자발적으로 진술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판사에 따르면 그게 검찰에게는 무기, 너네의 무기 아니냐라는 거예요. 너네는 이화영의 자발적 진술을 갖고 있지 않느냐. 자,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맞서는 방어권이 없지 않느냐. 구속까지 해버리면 이 얘기라는 겁니다. 검찰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더라도 실제로 검찰에서 진술한 거를 법정에서 뒤집어 버리면 그 검찰 진술 내용이 실제로 증거로 거의 채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됐는데 이제 안 된다고 해요. 뭐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쨌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화영 부지사가 회유를 당해서 재판장에서 나 보고 안 했는데 하면 이 무기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검찰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과는 무관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판사는 이걸 검찰의 무기로 받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따른 방어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판결한 것 같다는 게 법조계의 지금까지 해석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게 쫓아오느라고 힘드셨죠? 네. 892자를 한 자도 빠짐없이 제가 다 살펴본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은 이제 이 기각 사유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게 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피의자 이재명부터 담당 법관 유창훈 판사까지. 그러면 자, 정리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앞으로 세 가지 혐의죠. 이 세 가지 혐의는 실제로 본선에 가면 유죄일 거냐 무죄일 거냐를 짐작할 수 있는 건 어떤 부분까지 올 수 있느냐. 자, 위증교사 혐의는 이재명 대표에게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왜냐? 혐의 자체가 소명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반격을 해야겠죠. 두 번째,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왜냐? 자, 이재명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된다는 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부분이에요. 그죠? 상당한 의심이 되니까. 하지만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는 검찰에게 불리한 증거예요. 아직까지 너네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백현동 개발 특혜를 지시했다라는 증거는 못 가져왔다는 겁니다.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세 번째, 대북 송금의 경우에는 검찰이 빨간불을 켠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있는 건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그 주변 인물의 진술은 있어요. 그 진술은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도지사의 대북 송금을 위해서 한 거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지사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누가? 이화영의 진술이 아직 오락가락하고 있다. 직접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는 이 부분은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작심하고 맞아요.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내가 보고했어요 라고 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는 한 검찰로서는 상당한 난항에 빠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칠 거냐, 영장 재청구 부분을 지금 검찰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 안 내렸어요. 실제로 다시 조금 보강 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 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
결국 불구속으로 기소할 거다라는 관측이 더 높긴 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어떻든 영장을 다시 치든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재판에 넘기든 이 건은 본건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본건 재판 속에서 이 세 가지 혐의가 유죄로 결론 날 거냐, 무죄로 결론 날 거냐, 이제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에는 채널A 뉴스 A 오시고 주말에는 동행가 뉴스터디에서 뵙겠습니다. 평일엔 뉴스 A, 주말엔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